용남고 2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자, 집에서 강의 열심히 듣고 있나요? 선생님이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학습지를 다운받아서 학습지에 개념 정리와 교과서 문제를 풀으라고 안내를 했는데 혹시 집에 프린터기가 없어서 프린트를 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연습장이나 노트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개념 정리를 하고 교과서 보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학습지에 제시된 보충 문제는 화면에 띄워놓고 연습장이나 노트에 풀으시면 되니까 프린트를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습장이나 노트에 배운 내용, 들은 내용을 정리해서 오프라인 개학 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중복 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에서는 순열의 개념을 배운 다음에 중복해서 뽑는 경우에 중복 순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배울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1학년 때 조합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n개에서 r개를 순서에 상관없이 뽑는 경우를 우리가 조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서 뽑겠다, 중복해서 뽑겠다라는 것이 중복 조합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울 중복 조합이라는 거는 우선은 정리를 먼저 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우리가 중복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기호로는 NHR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서 H라고 하는 거는 호모지니언스라고 해서 차수가 같다 또는 서로 같은 종류의 라는 거를 의미하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복 조합이다라는 것은 이렇다라는 거 먼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요. 중복 조합의 수를 계산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의 수는 아까 기호로 NHR이라고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NHR이다라는 거는 계산을 우리가 조합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데 자, 우선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NHR이다라는 거는 N 더하기 R-1 컨비네이션 R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선생님이랑 뒤에 가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중복 조합에서는 자, 요 5가지 유형을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건데 사실 이 중복 조합이다라는 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능에서도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중복 조합 문제의 유형은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유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만 잘 익혀두면 사실 중복조합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경우, 그 두 번째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자, 두 번째 유형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지금까지 기출에서는 한 문제만 출제가 됐었는데 그래도 한번 두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 네 번째 유형은 똑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자, 마지막으로 5번째는 중복 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이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자, 이번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자, 문제가 뭐냐면은 자, 숫자 1, 2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자, 이 경우는 바로 계산을 해보면 찾아볼게요. 경우의 수를 직접. 자, 중복을 허락하기 때문에
1을 3번 뽑아도 돼요.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1, 1, 1 또는 1, 1, 2 아니면 1, 2, 2, 2, 2, 2 해서 자 이렇게 몇 가지의 경우가 나온다? 4가지의 경우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면요. 요 1이랑 2라는 숫자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동그라미로. 그럼 1이라는 숫자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1과 2 사이를 구분하는 요거 구분하는 선 요거 칸막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헷갈리니까 요거는 지워놓고 자 그러면은 1만 3개 있기 때문에 요 칸막이는 여기에다가 놓을게요. 그 다음 밑에 거는 1이 2개니까 1을 2개를 놓고 그 다음에 1과 2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이 사이에 오고 2를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자,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1을 동그라미로 표현하고 1과 2를 구분하는 요 구분선을 사이에 놓고 2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그 다음 마지막은 자 1이 없으니까 이 칸막이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2를 이렇게 3개를 나열을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이 지금 뭐를 했냐면 1하고 2라는 숫자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고 이 1과 2를 구분하는 구분선을 칸막이라고 부를게요. 이 칸막이를 이용해서 이 경우의 수 4가지를 다시 나타냈어요. 자, 이게 왜 이렇게 나타냈냐면 결국에는 숫자 1, 2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는 말은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가 총 몇 자리가 나오죠? 4자리가 나오죠. 이 4자리에서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몇 개를 고르는 거랑 같다. 우리 숫자는 3개를 택해야 되니까 3개를 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따라서 요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조합의 방법이랑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말한 중복조합에 의해서 기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숫자 1, 2 서로 다른 2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 라고 하면 쌤이 기호를 어떻게 쓴다라고 했죠? 그렇죠. 2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다 라고 해서 EH3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 EH3은 자, 이걸 잠깐 지우고 자, 이 EH3은 결국에는 이렇게 동그라미와 칸막이를 이용해서 나타냈더니 요 4자리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3자리를 택하는 것과 같다. 아니면은 요 4자리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1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조합을 계산할 때는 중복조합을 계산을 할 때는 이 C 조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건데 여기서 의미하는 요 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3개를 택하니까 선택하는 대상 3개에다가 우리가 지금 구분하는 게 뽑는 게 몇 개에서 뽑죠? 2개에서 뽑으니까 1, 2를 구분하는 칸막이는 몇 개가 필요해요? 1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선택하는 대상 3개에다가 칸막이 1개를 더한 4개에서 3개를 택하는 경우 또는 4개에서 칸막이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를 자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방금 배운 내용을 자 일반화를 시켜보면 자 우선 첫 번째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두 종류가 있었죠. 1, 2 두 종류. 그럼 1, 2 두 종류가 있을 때는 몇 개의 칸막이가 있으면 돼요? 그렇죠. 1개의 칸막이가 있으면 돼요. 그럼 만약에 3종류면은 2개 칸막이. 그럼 만약에 n종류다. 그럼 몇 개의 칸막이가 필요하죠? 그렇죠.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해요. 그러면 자 우리가 n개에서
알게를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다. 즉 NHR은 자, 조합을 이용해서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상의 개수가 알게였죠. 아까는 3개였어요.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대상 알게에다가 자, 칸막이. 여기서는 n개면은 n-1개의 칸막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n-1개의 요 칸막이를 더한 개수에서 우리가 지금 뽑아야 되는 개수가 몇 개죠? 알게잖아요. 여기서 알게를 뽑는 조합과 어떻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식 n 플러스 r-1 컨비네이션 R의 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유형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 유형은 중복조합에서 사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유형으로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잘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 화면의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의 방정식 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간단한 식을 가져오기 위해서 선생님이 x 더하기 y는 3의 방정식으로 바꿀게요. 방정식 x 더하기 y는 3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음하정. 자,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는 자, 어떻게 구하냐? 한번 먼저 직접 구해볼게요, 선생님이. 더해서 3이 되는데 음이 아니라는 거는 0은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0이나 또는 양의 정수를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값은 0하고 3, 1, 2, 1, 3, 0. 몇 개다? 4개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 요거를 우리 앞에서 했던 방법대로 다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자, x가 0이고 y가 3이라는 거는 y가 3개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 밑에 x가 1이고 y가 2라는 거는 x가 하나고 y가 2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x가 2고 y가 1이라는 거는 x가 2개고 y가 하나라는 뜻이고 x가 3이고 y가 0이란 얘기는 x가 3개 있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또다시 다른 칸막이를 이용한 방법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앞에서 이렇게 x, y를 1, 2, 숫자 1, 2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앞에서 숫자 1, 2를 동그라미로 봤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y 문자를 동그라미로 보고 그 다음에 x와 y를 구분하는 칸막이를 이렇게 1로 칸막이를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한번 이걸 다시 써보면 자, 맨 위에 거는 y가 3개 있기 때문에 여기 구분하는 칸막이가 앞에 오고 y가 3개가 오겠죠. 자, 그 다음 밑에는 x가 먼저 오고 x하고 y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오고 y가 오겠죠. 그 다음 x가 2개가 오고 칸막이가 오고 y가 오죠. 그 다음에 x가 3개니까 x 3개가 앞에 자리에 오고 x, y를 구분하는 칸막이가 맨 뒤에 오겠죠. 자, 그럼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즉 x 더하기 y는 3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2개에서 3개를 뭐 해서 중복을 허용해서 뽑으라는 경우의 수랑 같은 건데 이 가지수는 결국에는 요 4개에서 뭐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3개를 선택하는 조합의 수랑 어떻다? 같다라는 뜻이고 또는 뭐 4개에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4라는 수는 어떤 숫자다? 선택해야 되는 대상 총 몇 개예요? 3개죠. 자, 3개에다가 2개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필요한
칸막이 개수 1개인 4가 오는 거다.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으로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또는 얘를 이렇게 조합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4개를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여기 같은 게 3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개념으로 4개를 먼저 나열을 하고 같은 것이 있는 3개를 3팩토리얼로 나눠주는 면 4개다 라고 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돼요. 자, 이해되시나요? 좋아요. 자, 이 문제 유형을 그러면 선생님이 일반화 시켜볼게요. 자, 일반화 시키면 이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x1 더하기 x2 더하기 n개의 항은 x1부터 xn까지 더한 것이 r인 이 방정식의 문제에서 음이 아닌 정수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여기서 당연히 n과 r은 자연수일 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와 같다. n개에서 총 항의 개수가 n개죠. n개에서 r개를 뭐 하는? 중복을 허락해서 뽑는 잘못 썼네요. 잠시만요. 중복 조합의 개수와 어떻다? 같다. 따라서 n, h, r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잘 외워서 앞으로 이제 주어진 방정식의 문제를 풀 때는 요거를 활용을 하는데 왜 이렇게 푸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항상 공식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지만 여기가 뒤에 가서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드릴 건데 양의 정수해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무조건 이 공식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선생님이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유형을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유형 갈게요. 자, 세 번째 유형은요.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는 거예요.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는다. 그러면은 요거는요. 의미하는 게 뭐냐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전개했을 때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제곱 곱하기 그러니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이렇게 다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앞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고, 자, 요거를 전개를 해서 서로 다른 항만 찾아올게요. 그럼 요렇게 전개하면 a 세제곱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하면 a 제곱 b, 요렇게 전개하면 2a 제곱 b니까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건 서로 다른 항이기 때문에 a 제곱 b로 가져오고, 자, 그 다음 파란색으로 쓸게요. 자, 여기 이렇게 하면은 ab 제곱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해도 2a b제곱이죠? 따라서 ab 제곱. 그 다음 마지막 b제곱하고 b하고 곱해서 b의 세제곱. 자, 서로 다른 항의 개수가 몇 개다? 3개다라는 걸 4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a 세제곱은 a를 곱한 거고 a 제곱 b는 aab인 거고 a b 제곱은 abb인 거고 b 세제곱은 bbb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되는 거냐? 중복 조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항의 개수라는 거는 a, b 서로 다른 2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뭐와 같다? 중복 조합의 개수와 같다 라고 해서 얘는 2H3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2개, 우리가 뽑는 경우의 수, 선택해야 되는 대상이 3개고
그 다음에 칸막이는 2개에서 하나를 뺀 거. 즉 다시 정리하면 3개 하고 2개에서 하나를 뺀 거에서 3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따라서 얘는 4 컴비네이션 3, 4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도 앞에서 한 거랑 마찬가지로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자, 얘도 일반화를 시키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n의 r제곱의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 이거는 결국 어떻게 하면 된다? n개에서 r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 중복조합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소리가 이번 저희 바뀐 종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도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네 번째 유형은요. 자, 서로 다른 2개의 상자 A, B에 똑같은 3개의 공을 넣는 방법의 수를 물어봤어요. 단,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문제는 결국 뭐다? 이제 대충 감이 오죠? 이 문제는 서로 다른 2개 상자 A, B에 똑같은 공 3개를 넣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A, B에 들어가는 개수, 공의 개수를 더한 게 3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A의 개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B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그러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생각한다? 결국 어떤 문제다?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A 더하기 B는 3의 방정식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랑 결국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 0, 2, 1, 2, 0, 3.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A가 3개. 그쵸? 2개의 상자에 공을 넣었는데 그 다음에 A, B, B. 얘는 B. 따라서 이거는 결국 뭐다? 2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 중복조합의 개수와 같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했죠? 2 더하기 3 마이너스 1, 4 컴비네이션 3 해서 4개랑 같다라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경우를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자 문제에서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물건 R개를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당연히 빈 상자는 허용이 돼요. 요 경우랑 우리가 지금 방금 배웠던 똑같은 물건 R개를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 이 2가지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빈 상자는 허용을 하고. 자, 이 2 문제는 똑같이 상자에다가 물건을 넣지만 어떤 차이가 있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물건을 넣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건을 넣는 거예요. 그럼 이 2가지 차이를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서로 다른 물건을 넣는다라는 거는 선생님이 2개가 서로 다르니까 물건을 뭘로 가져올까요? 동그라미랑 하트로 가져올게요.
그럼 이거를 서로 다른 두 상자 A, B의 상자에다 집어넣을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넣고 뭐 하트를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 하트 넣고 동그라미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쪽 B에만 넣을 수도 있고 A에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총 가지수가 몇 가지? 4가지. 즉 이거는 뭐냐면 중복을 허용을 하는데 순서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것 동그라미 하트랑 하트 동그라미는 전혀 다른 경우가 되잖아요. 따라서 서로 다른 물건을 서로 다른 n개의 상자에 넣는다는 얘기는 2개에서 2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넣는데 순서에 따라서 가지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2파이 2, 즉 중복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의 제곱은 몇 개다? 4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똑같은 물건을 넣는 거기 때문에 자, 방금 한 것처럼 똑같이 해볼게요. A, B 상자에 넣는데 물건이 똑같으니까 얘를 똑같은 물건 하트 2개를 가져올게요. 그럼 얘를 하트를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은 경우, 또는 아니죠. 죄송해요. A에다 넣고 B에 넣은 경우, 또는 B에다가만 다 넣은 경우, A에다가만 다 넣은 경우, 총 몇 가지? 3가지죠. 그럼 이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이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2개에서 2개를 뽑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데 순서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중복 조합이 돼서 얘 같은 경우에는 3컴비네이션 2에서 몇 가지다? 3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2가지 서로 다른 물건 R개를 넣는 경우, 똑같은 물건을 넣는 경우, 왼쪽에 있는 거는 중복 순열이고, 안 써지네요. 자, 중복 순열이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중복 조합을 이용한다라는 거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자, 5번째 유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요 유형도 이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자,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인데 x는 1, 2, 3, y는 4, 5, 5의 함수 중에서 자,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하여 자, a가 b보다 크면 fa가 f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요거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요. 요 문제가 요 문제예요. 자,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 f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자, 지금 x에 대응할 수 있는 게 x에서 이제 갈 수 있는 게 1, 2, 3 3가지잖아요. 그러면은 f 요 조건을 만족한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 f1의 함수값, f2의 함수값, f3의 함수값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요 3가지인데 1보다는 2가 크죠. 그럼 함수값도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2보다는 3이 더 크죠. 그럼 함수값도 f2보다 f3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응할 수 있는 공역은 4, 5 2개 있죠. 자, 그럼 가능한 게 뭐다? f1이 4로 가면 f는 당연히 4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얘네들이 4로 가고 5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4로 가고 5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두 다 5로 갈 수 있다. 총 몇 가지다? 4가지다라는 거예요. 즉, 이 문제는 다시 생각하면 결국 무슨 얘기다? 2개에서, 즉 4, 5 2개에서 서로 다른 2개에서 몇 개를? 3개를 중복해서 뽑는 중복조합의 개수다. 따라서 2H3으로 계산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죠. 얘를 뽑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다? 선택돼야 되는 대상 3개, 그 다음에 서로 다른 2개를 구분하는 칸막이는 여기서 1만큼 뺀 1개죠. 따라서 3하고 1을 더한 4개에서 3개를 뽑는 가지수랑 같다. 즉 4컴비네이션 3 또는 4컴비네이션 1로 계산해서 몇 개다? 4개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유형하고 비슷한 유형이 이제 부등식 문제가 나와요. 자, 요것도 선생님이랑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유형과 비슷한 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부등식 유형인데 자, 선생님 문제를 먼저 써볼게요. 자, A, B, C 하고 2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순서상 A, B, C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요 문제 유형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뭔가 순서가 정해졌다. 순서가 정해짐. 그럼 순서가 정해졌다라는 거는 뭐다? 그쵸? 조합이다. 조합이다.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다?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를 허용할 수 있다? 등호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중복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 문제도 무슨 문제다? 중복조합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11, 112, 122, 222 총 몇 가지? 4가지다. 즉 이 문제는 1, 2, 2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중복 조합의 가지수다. 따라서 2H3, 4컴비네이션 3, 4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선생님이 일반화를 시키면 자, 자연수 nr이 있을 때 자, x1, x2, xr, n을 만족시키는 문제에서 자연수 순서상 x1, x2, xr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면은 이 문제는 뭐다? n개에서 r개의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하는 중복조합의 개수다. 정리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5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자, 그래서 다 중복을 허용하여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똑같은 물건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는 경우 중복조합을 이용한 함수의 개수 모두 다 뭐를 이용하는 거다? 중복조합을 이용하는 거고 중복조합의 문제는 이 유형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5가지 유형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했던 문제들 다시 한 번 더 복습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교과서 21페이지 혹시 프린트를 못하신 분은 교과서 옆에 펴놓고 이제 뭐 학습지나 연습장 노트에다가 이제 풀어보시면 되는데, 자, 문제 1번은 넘어가도 되죠? 자, 각자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요. 자, 예제 1번. 자, 4종류의 볼펜을 판매하는 문구점에서 자, 8개의 볼펜을 산다. 이거 무슨 말이다? 4개에서 내가 8개를 선택해야 되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해도 상관없겠죠. 따라서 4개에서 8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중복조합의 개수다. 따라서 4H8은 자, 요거 가지수는 11 컴비네이션 8, 11 컴비네이션 3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요건 이제 각자 풀어보시고요. 자, 요 문제는 선생님이 1번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뭐 숨긴 채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 노래를 들은 99명으로 구성된 판정단이 반드시 한 표씩 투표를 한다고 할 때, 자, 1번 출연자가 A, B예요. 그럼 A, B가 받은 득표수를 스몰 a, 스몰 b라 할 때 순서상 A, B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 문제는 뭐다? 받는 득표수가 A, B인데 그러면은 이 A, B의 득표수의 합이 총 몇 개가 돼야 돼요? 99명이 돼야겠죠. 99개. 따라서 얘는 A 더하기 B는 99인 방정식의 해의 개수랑 똑같은데
A, B가 출연자가 모두 다 그러니까 표를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죠. 따라서 표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 방금 앞에서 배웠던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중복조합이다. 따라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2개에서 몇 개를 99개를 중복을 허용하여 뽑는 중복조합의 개수다. 따라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게 H99니까 더하면은 101에서 하나 더 빼주면 100 컨비네이션 99, 100 컨비네이션 1 해서 몇 개다? 100개다. 자, 그러면 요 2번은 한번 각자 풀어보세요. 여기 마찬가지 예제 2번.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자, 1번.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 우리 방금 배웠던 식대로 쓸 수 있죠. 어떻게 된다? 3개에서 x, y, z 3개에서 6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가지수랑 같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요 2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번. 자, 양의 정수의 개수를 물어봤어요. 자, 이거 3H6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위에서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일 때는 0을 포함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됐는데 양의 정수의 개수라는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의 방정식에서 이 x 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럼 이 경우는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앞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중복조합을 이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의 부등식을 변형을 좀 시키면 결국에는 x-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1이 0보다 크거나 같고 z-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 x-1을 a라 놓고 y-를 b라 놓고 z-1을 c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 방정식을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바꾸냐? x-1이 a니까 x는 a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y-1이 b니까 y는 b 더하기 1이죠. 그 다음 z-1이 c니까 z는 c 더하기 1이죠. 자, 이거는 6. 다시 정리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고 a와 b와 c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만족한 해의 개수의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우리 뭐를 이용할 수 있다? 중복조합을 이용할 수 있죠. 따라서 3개에서 3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는 가지수 5 컨비네이션 3, 5 컨비네이션 2에서 개수 몇 개다? 10개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서 양의 정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도 꼭 익혀 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그 다음 문제 4번 한번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과 6번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풀어보시고 문제 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Z잖아요. 그럼 이 경우에는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이제 앞에 이게 항이 그러니까 3Z인 경우에는 이 Z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해를 집어넣어서 0 집어넣으면 x 더하기 y는 5일 때의 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z가 1인 경우에는 x 더하기 y는 2의 해를 구하고 세 번째 z가 3이 돼버리면은 x, y가 음수가 돼버려서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z가 될 수 있는 경우는 0하고 1뿐이에요. 그래서 이때의 가지수를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각각 구해서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각자 연습장에 꼭 풀어보도록 하세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제 중요한 개념인 중복조합의 개념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그래서 나머지 풀어주지 않은 교과서 문제는 남은 시간 동안에 집에서 열심히 풀면서 복습하시고요. 자, 선생님이 오늘의 이벤트 문제는 작년 수능 문제 한번 찾아보세요. 검색하시면 다 찾아볼 수 있으세요. 자, 작년 수능 문제는 우리 2020학년도 수능인데요. 그 중에 수학 영역 나형을 찾아보시면 그 30문제 중에 중복조합 기출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번일까요? 그럼 그 문제를 찾으신 분은 그 문제를 학습지에 선생님이 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정리를 하고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수능 문제니까 풀어보시고 중복조합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이번 이벤트 문제는요. 학습지에 잘 정리를 해서 오프라인 계약 때 가져오시면 선생님이 반별로 멋지게 발표하는 친구에게 상품을 지급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번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오늘 하루도 힘내서 공부하시고 곧 오프라인 계약 때 보는 날을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